정말 믿기 힘든 쉬운 방법을 통해 전재산 400만 원으로 500억을 만든 두 남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런 스피백과 리올 오헤이온. 그리고 그들이 500억이란 돈을 번 방법은 하나의 검색어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단 한 가지 제품 담요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핫한 담요 허쉬의 두 창업자의 성공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에런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그는 전형적인 젊은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열어보기도 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창문을 닦거나 차를 닦아주며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 그가 살던 토론토에 작은 주스 가게를 열어보기도 했죠.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하키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삶에서 돈을 버는 여정을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제 사업 방식은 이랬습니다. 안 쓰고 모아 자비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야만 했고 돈을 잃을 여유도 없었죠. 그랬기에 항상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어요. 주스 매장을 하면서도 DJ를 하고 카풀을 하며 자금을 직접 조달했죠. 그러던 저의 사업과 인생의 크기는 제 사업 파트너 리오를 만나고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설명한 에런, 그의 파트너 리올은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업가였고 에런은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온라인 사업의 기회를 보게 됐죠. 그는 그 당시 대화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크리켓 단백질을 팔고 싶었어요. 귀뚜라미를 갈아서 만드는 단백질 주스를 생각했죠. 하지만 리올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너무 징그러워. 근데 너 요즘 무거운 이불 유행하는 거 봤어? 구글 검색량이 한 달에 무려 30만 명이야. 그런데 이거 완벽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짧거나 길거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들 불평하네. 우리 이거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짧은 대화를 통해 시작된 도전. 실제로 그들은 간단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들이 찾은 증거와 수요가 확실하다고 느꼈고 바로 샘플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각자 하던 일들을 병행하며 시작했죠. 에런은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오후까지 일하고 리언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만나 새벽 1~2시까지 함께 작업했죠. 그리고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이들은 새로운 타겟층을 발견하고 기본 이미지 하나와 샘플 하나로 프리오더 웹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구글 광고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런과 리올의 목적은 단 하나, 가장 핫한 키워드인 가중 이불이었죠. 그리고 성과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는 말해요. 첫날부터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은 3개가 판매되고 숫자는 늘어갔죠. 저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1년치로 환산하면 우리 금방 페라리 사겠는데? 그리고 판매량은 달에 3천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1억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초심자의 행운이었습니다. 7월이 되며 저희의 매출은 다시 0원이 됐거든요. 이때가 진짜 사업의 시작이었죠. 이처럼 그들은 여름철 재고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의 여름은 30도에 육박했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무거운 이불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재고는 엄청났지만 판매는 되지 않고 그들의 현금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리올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고 있던 게 계절 상품이었나 봐. 나는 이런 건 원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게 어때? 너는 주스 가게가 있고 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런은 거울 앞에 선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짜인지 뭘 아는 건 맞는지 그리고 겨울에 쏟아진 구매 고객들이 자신의 제품을 좋아한 것이 맞는지 성공을 의심하는 가면증후군의 증세가 찾아왔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제품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마지막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럼 그냥 다 전화해보자. 왜 안 사는지 직접 물어보자. 그렇게 마주한 2018년 8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둘은 고객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직접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죠. 이 이불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데 땀이 너무 나요. 겨울이 오면 다시 꺼낼게요. 바로 이때 둘은 큰 깨달음을 얻죠. 그럼 시원한 가중 이불을 만들면 연중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힌트를 얻은 두 명의 청년. 그들은 9월 한 달간 공급 업체를 찾아 날아다녔고 결국 자체 원단인 아이스 패브릭을 개발하게 됩니다. 물이나 팬 없이도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원단이었죠. 하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첫 롤을 제작하는 데만 10만 달러. 그런데 수중에 가진 돈은 단 4,000달러였죠. 에런은 말합니다. 제
제가 해온 방식처럼 투자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100%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인 전략으로 킥스타터에 도전했죠. 목표 금액은 $25,000였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첫 30일 동안 $1,000,000를 모금했거든요. 그렇게 진짜 저희의 브랜드 허쉬가 시작됐습니다. 에런과 리올은 2019년 세계 최초의 냉감 가중입을 허쉬 아이스를 출시했고 캐나다 킥스타터 역사상 탑 10에 오르기도 합니다. 연매출 100억에 그들에게 찾아온 수익만 무려 20억이 넘었다고 해요. 하지만 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모든 수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고 라이프스타일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집에서 카풀을 했고 주말이면 파티에서 DJ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을 살려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택한 곳은 캐나다 국민 프로그램 드래곤스덴,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버전의 샤크탱크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였죠. 그리고 그들은 14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방송 중 투자자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게 재조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 장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며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켰죠. 그렇게 마주한 2020년 그 둘은 또다시 일어난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고 고객들과의 통화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목소리에서 다음 사업 아이템 베개를 찾았으며 계속된 대화 속에서 완벽에 가까운 베개를 설계했죠. 그리고 역시나 이메일 리스트의 출시를 하자마자 첫 3,000개가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말하죠. 사람들은 마케팅 전략이 뭐였냐고 묻지만 진실은 고객과 이야기해온 덕분이었어요. 저희가 찾은 성공의 공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묻는다. 두 번째, 문제를 찾는다. 세 번째, 제품을 만들어 판다. 그렇게 허쉬아이스 2.0, 허쉬아이스 침구 세트를 차례로 내놓고 그의 $2,000,000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2021년 목표는 단 하나, 올해는 빛날 시간이다. 회사를 $4,000,000로 성장시키고 매각하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퍼즐은 누구도 예상 못한 제품, 바로 매트리스였습니다. 아무도 상자에 넣은 매트리스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몇 달간 또 고객 수천 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루틴으로 나아간 방법, 전화를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 설계, 실제로 허쉬가 선보인 매트리스는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독특한 스프링 구조를 개발하며 나아갔고 런칭 첫날 매출은 $1,500,000,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그들의 계획대로 캐나다 최대 수면 제품 기업이 인수 의사를 전해옵니다. 그리고 $4,000로 시작한 허쉬는 무려 $4,800,000 기업으로 변해 매각됐죠. 에런이 그 여정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천 통의 전화와 고객과의 대화가 수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깨우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 이유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품보다 브랜드 뒤에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에런과 리언은 여정을 기록했고 고객을 여정에 동참시켰죠. 이불과 베개를 파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스토리텔링은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법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죠. 과거 우리는 쇼핑몰의 아베크롬비 매장 앞에서 향수 뿌린 식스팩 남자들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 청바지를 입으면 나도 그런 사람 같았거든요. 그 감정, 그 에센스가 바로 브랜드의 전부입니다. 작은 브랜드도 작은 기업도 그런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왜 창업자들이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팬덤과 공동체를 만드는 길인데 말이죠. 인터넷 덕분에 누구든 거대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당신이 전화기를 들고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이번 영상 $4,000로 시작해 무려 $4,800,000를 만들어낸 이 두 남자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실 엄청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천문학적인 기업의 시작점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한 가지 키워드, 그리고 고객들과 직접 했던 전화 통화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든 시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한 가지 격언이 있죠. Do things that don't scale.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는 일을 하라.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잡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통찰이지만 사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반의 도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팬들의 관심은 나의 입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타고 일상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퍼져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수천 번의 전화 혹은 대화를 통해 퍼뜨릴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한 과거 속 여러분의 스토리를 찾고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휠체어에 앉은 천억대 기업의 창업자 라이언 첸은 말합니다. 와,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상황, 기술, 자본 아무것도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머릿속의 모든 꿈은 영원히 0%의 가능성으로 남을 뿐이니까요.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았지만 한 문장 덕분에 그 누구보다 큰 꿈을 꿨고 그 꿈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어떤 장애물도 자신을 막지 못하게 한 남자이자 아무것도 없는 시작점에서 은퇴 자금까지 모두 걸고 기업 가치 800억 원 브랜드 그리고 월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뉴로껌을 만든 라이언 첸입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가진 게 없어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의 스토리는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라이언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더 큰 성공을 꿈꿔가는 아이였죠. 어린 시절 그는 전국 검도 대표팀과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국가대표를 바라보던 19살의 라이언, 친구의 생일 파티로 놀러간 캘리포니아 빅베어에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스노보드를 타던 그는 큰 점프를 시도했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말죠. 그는 말합니다. 아직도 모든 게 생생히 기억나요. 쿵 하고 떨어지며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말이죠. 제 척추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렇게 일어난 병원 침대 위 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수술을 받으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짐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사람들의 속도를 늦추는 존재가 될 거야.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2년 가까이 그는 깊은 우울 속에서 헤맸습니다.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며 재활치료를 해나갔지만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느꼈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라이언. 하지만 그런 그를 끌어올린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친구였습니다. 오랜 친구 마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자. LA에서 오스틴까지 로드트립이야. 다큐멘터리 찍는 건데 너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 여행에서 라이언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행 중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여전히 똑같은 놈이야.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 말고 다를 게 없어. 지나가면서 했던 친구의 한마디, 세상이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라이언은 말합니다. 전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열었지만 이제는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보여줄 모습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여행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마인드셋 전환이었죠. 그들은 억지로 저를 밀어붙이지 않고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감사함이 몰려들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나는 여전히 나다. 단지 걸음걸이에서 휠체어로 이동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순간 제 시야는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라이언, 그리고 진학한 대학에서 한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켄트. 여러 가지 공통사를 공유하며 라이언과 켄트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당시에 라이언은 패럴림픽 국가대표를 준비했고 켄트는 일본에서 올림픽 유도팀과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은 훈련 중 에너지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알약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켄트의 기숙사에서 말이죠. 라이언은 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레시피를 바꿔갔습니다. 그 일이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받은 한 이메일 덕분에 저와 켄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과 집중에 좋은 성분을 껌이나 민트에 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둘은 해당 이메일에 공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껌이라는 제품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뉴로껌. 하지만 역시나 모든 걸 걸 수 없었고 투자할 자본금도 없었던 둘이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라이언은 훌루라는 회사의 재무 플래너, 켄트는 소니뮤직에서 프로듀서로 일했죠. 그리고 틈틈이 돈을 모아 사업 기금을 만듭니다. 그는 말했죠. 제발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은퇴 자금을 현금화했습니다.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말이죠. 있는 돈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조업체를 찾는 데만 1년이 걸렸고 수많은 거절을 받으며 나아갔죠. 그리고 결국 시제품이 완성되자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라이언, 그 약 효과가 장난이 아니던데? 이거 먹었더니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 그거 진짜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수년간 고민과 고생 끝 작은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큰 문제가 눈앞에 있었죠. 남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크라우드 펀딩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언의 사업은 인디고고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단 4일 만에 3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타임지, 닥터우즈 쇼에 소개되며 제품은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죠. 1년차 매출 10만 달러, 2년차 75만 달러. 그는 이건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을 시작한 둘. 하지만 3, 4년 차까지도 그들은 급여 없이 살았다며 솔직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포인트와 포커 상금으로 생활을 버텼습니다. 회사 자금은 오직 식비로만 사용했었죠. 왜냐하면 제품은 국경에서 몇 주씩 묶이기도 했고 원재료 수급은 늘 불안정했거든요. 저희가 마주한 사업은 화려함보다 진흙탕 속 버티기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중 한 투자자가 말하더군요. 라이언, 켄트, 너의 둘의 이야기는 꼭 샤크탱크에서 말해야 해. 억만장자 자산가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샤크탱크. 그들은 2019년 샤크탱크에서 사업을 피칭했고 원하는 투자 조건은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경험은 구원의 손길을 만들며 뉴로껌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라이언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죠. 방송 직후 저희는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고용해야 할 변호사들의 비용은 엄청났고 사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샤크탱크의 심사위원이었던 다니엘 루베스키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변호 비용을 지원하며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렇게 결국 저희는 소송에서 벗어났고 사업은 다시 급성장의 급류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악의 위기 직후 셀러브리티들의 자연스러운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은 물론이며 세계 1위 팟캐스터 조 로건은 자신의 쇼에서 뉴로껌을 언급했죠. 그들은 광고비 하나 없이 연매출이 아닌 월매출 1천만 달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는 96%라는 수치를 달성했죠. 라이언은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숫자는 직원 만족도가 96%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버지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척추뼈가 산산조각이 나며 하반신이 마비됐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성공이란 바닥에서 저 위로 얼마나 높이 다시 튀어오르느냐로 결정된단다. 저는 아버지의 그 문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바닥을 찍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높이까지 튀어올랐죠. 그러니 여러분도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의 꿈은 영원히 0%의 가능성에 머무릅니다. 이번 영상 속 라이언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돈과 스킬 그리고 완벽한 조건이 없어도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완벽한 타이밍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거든요. 그가 한 말처럼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시작하지 않는 한 0%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시작하다 보면 꿈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죠. 방법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기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방법이 됩니다. 라이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 가진 꿈을 내려놔야만 했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변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과 망설이던 분들께 용기를 더했길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